여러분들은 한국의 시를 많이 읽어 보았는지요? 짧은 문장의 시를 읽다 보면 한국어 문장의 재미있는 은유 표현도 공부할 수 있어서 한국어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 강좌에서는 시의 타이틀을 써보는 연습을 하면서 시 내용에 어울리는 타이틀을 쓸 때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면서 연습해 봅니다. 시는 자연이나 인생에 대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느낌을 운율적인 언어로 표현할 수 있고, 정해진 형식이나 운율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운 형식으로 시를 지어볼 수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대한 시 타이틀을 써보겠습니다. 한국은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하며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대해 느낌바를 시를 쓴다고 가정하고, 사계절의 변화에 따라 글씨의 형태를 어떻게 쓰면 좋은지 봄과 여름, 가을, 겨울의 이미지를 글씨로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연습해 봅니다. 봄은 달로는 3월과 5월 사이이며 새싹이 나오고 생동감 있는 계절이어서 글씨도 새싹이 나오는 느낌으로 써 봅니다. 여러분들이 봄의 이미지를 생각해 보면은 봄날 따뜻한 기운이 올라오면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느낌을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새싹이 조금씩 올라오는 모양을 상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한번 그 모양을 상상하면서 글씨를 한번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봄 쓰면서 아지랑이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요 길이를 한번 계속 변화를 줘서 한번 써보는 거예요. 요 길이만 한번 변화를 줄까요? 봄. 오, 점점 따뜻해지면서 새싹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봄. 이제 꽃을 피우겠네요. 봄. 그러면서 몸의 길이에 변화를 주면서 이렇게 연습해 보면은 색다른 봄의 모습을 표현해 줄 수 있는데요. 지금은 몸의 변화를 이렇게 주었는데, 이때 주의할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봄을 써 주실 때 미음을 너무 이렇게 가깝게 써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마음이 급하시거든요. 그런데 봄을 써줄 때 이렇게 써준 다음에 약간 쉬세요. 그 다음에 미음을 약간 떨어뜨려서 써주면은 전체적인 균형감이 맞습니다. 그러면 봄을 다시 한 번만 연습해 볼까요? 여러분들 급하게 쓰시면 안 됩니다. 심호흡하고서 그 다음에 천천히 봄을 써줄 때 이렇게 써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미음을 공간을 넉넉하게 해서 써주시면은 산뜻한 봄의 느낌을 잘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름은 달로는 6월부터 8월까지이며 낮이 길고 더운 계절입니다. 여러분은 여름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는지요? 바다, 파도가 떠오른다고요? 그럼 여름 글씨를 파도 치는 느낌으로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모래밭이 있고 수영을 하는 사람을 상상해 보면서 써봅니다. 여름 쓸 때 철썩철썩 파도 치는 그 느낌을 상상을 하면서 아주 시원스럽게 이렇게 써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네모난 공간에서 어디에 파도가 치는지 한번 상상해 보면서 시원스럽게 이렇게 연습해 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바닷가에 가서 혼자 바다를 보면서 뭔가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발밑에 아주 찰싹 다가오는 그 파도 느낌을 생각하면서 아주 작게도
이렇게 연습해 볼 수도 있지요. 여름을 가로로 계속 써 보았는데요. 한번 여름을 세로로 한번 써 볼까요? 그래서 여름을 세로로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름을 상상하면서 어떻게 써야 될까? 그 상상력으로 아주 다양하게 여름을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 여름을 쓰면서 지금 겨울을 생각하는 건 아니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표현을 할 때 여름 글씨를 쓸 때는 여름을 마음 가득 생각하면서 정확하게 여름을 써주시면 된답니다. 여러분들이 표현하는 글씨의 형태는 다 다르지만 마음으로 표현하고 싶어하는 의지를 가지고 쓰는 글씨와 의지를 갖지 않고 쓰는 글씨는 많이 다릅니다. 지금 잘 표현되지 않더라도 여름의 여러 이미지를 생각해 보면서 써봅니다. 가을은 달로는 9월부터 11월이며 낙엽이 떨어지고 산에는 단풍들이 있어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가을 하면 바람에 흩날리는 낙엽이 생각이 나시죠? 그래서 그 낙엽을 상상하면서 한번 가을을 써보겠습니다. 가을. 흩날리는 낙엽이 되었네요. 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요 리을자, 그래서 한 번에 이렇게 써주시면 된답니다. 근데 가을을 조금 다른 느낌으로 한번 써볼까요? 아주 마른 느낌? 그래서 낙엽이 바짝 말라있는 느낌으로 한번 써볼까요? 그러면 가을. 이렇게 써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을을 또 다른 느낌으로 써보시고 싶으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이 쓴 글씨를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잘 써주셨네요. 아이, 근데 가와 을이 너무 떨어졌어요. 같이 붙여 쓰라고 그랬죠? 이렇게. 이 사이 간격을 붙여주셔야죠. 그렇지요. 잘 쓰셨어요. 다시 한 번만 써보세요. 제가 기다려 드릴게요. 하나, 둘, 셋. 제가 숫자 세니까 너무 마음이 바쁘시다고요? 그러면 조금 더 기다려 드릴게요. 아, 그렇죠. 그리고 여기 사이 간격 정확히 떨어뜨려서 써주면 된답니다. 겨울은 달로는 12월부터 2월이면 낮이 짧고 추운 계절로 눈이 내리고 바람이 차갑게 부는 계절입니다. 나무는 앙상한 가지가 남고 눈이 내린 날에는 하얀 눈이 온 세상을 뒤덮으며 겨울만의 낭만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그럼 추운 겨울을 상상하면서 눈이 내리는 겨울 글씨를 써보겠습니다. 겨울은 눈이 소복히 쌓인 느낌으로 써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제가 겨울을 한번 써본다고 한다면은 이런 느낌으로 써보겠어요. 겨울. 왜 이응을 겨에다가 붙였냐고요? 그 이유는 친구야, 우리 눈싸움 하자 라고 지금 조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씨를 쓸 때 뭔가 이 글씨에서 어떤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글씨를 쓰면 더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글씨에서 어떤 이야기를 담고 싶으신지요? 아주 다양한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데요. 겨울도 한번 세로획으로 한번 써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써볼까요? 네, 이렇게 겨울을 써보았습니다. 어머나, 경자로 보인다고요? 아, 그러면은 다시 써야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겨울을 다시 한번 써볼까요? 그러면 엇갈리게 쓰면 되겠네요. 그러면 겨울. 그래서 여러분 저랑 이렇게 같이 써보면서 아주 다양하게 글씨를 연습해 보면 됩니다. 그런데 계절에 대해 느끼는 느낌은 사람마다 다르므로 자신이 느낀 계절의 느낌을 생각하면서 다른 형태의 글씨도 써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아름다운 시의 타이틀을 캘리그라피로 표현하는 시간이었으며 여러분들도 자신의 자작시를 짓고 타이틀을 아름답게 써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캘리그라피 이해를 즐겁게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를 한글 서예의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해 다니고 있으므로 언젠가 여러분들을 실제로 만날 날을 기대해 봅니다. 한글 서예가 최루시아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